파란 바게트에서 고등어빵이 공짜? 우연아, 파란 바게트에서 고등어빵을 공짜로 준대. 공짜? 몸으로 고등어를 표현하면 준다는데? 고등어로 빵을 만들어? 조금 비리지 않을까? 요즘은 뭐 개성 있는 시대니까 넣을 수도 있지. 다 먹었으면 가자. 야, 너 그 기사 어디서 봤어? 카톡. 그 걸 누가 보냈는데? 친구! 야, 네가 그 기사 직접 봤어? 아니, 친구가 보여줬는데? 야, 이거 좀 들어봐. 언제 또 기사야? 글쎄, 아까 보냈으니까 오늘부터 아닐까? 혹시 빵 사진 봤어? 아까 봤잖아! 아, 깝지마! 너 사이트 들어가 봤어? 뭘 들어가! 기사가 났는데. 근데 고등어빵이 있긴 해? 그냥 장난친 거 아닐까? 아니, 좀! 있겠지! 야, 네 친구는 어떻게 알았대? 아, 몰라. 들어가자. 고등어빵 주세요. 네? 왜 안 주지? 고등어빵 주세요. 고등어빵이요? 그런 거 없는데. 네? 이거 보세요. 인서트리도 나왔어요. 이런 빵은 없는데. 그리고 손님, 저희 빵집은 스펠링이 P가 아니라 F예요. 아니, 이게 뭐야. 안무 다 짰는데. 야, 뭐긴 뭐야, 가짜뉴스지. 너 사실 확인 없이 아무거나 믿을래? 너 그 기사 어디서 봤어? 그 걸 누가 보냈는데? 네가 그 기사 직접 봤어? 언제 또 기사야? 혹시 빵 사진 봤어? 너 사이트 들어가 봤어? 근데 고등어빵이 있긴 해? 그냥 장난친 거 아닐까? 네 친구는 어떻게 알았대? 야, 잠깐만, 너 설마 친구들한테도 보낸 거 아니지? 아, 맞다. 야, 고등어빵이 공짜로 나온대. 등록금 동결이 대학교육 실적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과연 이 말 사실일까요? 교육의 질을 직관적으로 보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될 만한 금액은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투자하는 금액인 1인당 교육비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11년째 동결이지만 교육부 등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동결이 정말로 교육의 질에 발목을 잡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교 재정을 책임지는 다른 곳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대학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기업에서 학교의 운영을 위해 매년 학교 측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돈 과연 잘 걷고 있을까요?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재정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대학은 사립대학 전체 법인의 4분의 1가량에 그칩니다. 국고보조금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에서 보조하는 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사립대학 수익구조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육 전문가들은 고등교육 재정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대학의 재정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보다도 대학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지킬 건 다 지키고 등록금 탓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학 교육에 쓰이는 돈,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대학이 적립하고 쌓아둔 돈이 있는데요. 바로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은 대학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해둔 돈입니다. 여기에 집행하지 않은 2월 금액이 포함됩니다. 학교의 적립금이 무슨 문제냐고요? 바로 쌓아두기만 할 뿐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수원대학교는 수천억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만 두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 학생들은 수원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사립A대학교는 교직원이 내야 할 저축성 보험료와 규정에도 없는 교직원 격려금, 그리고 법인 회계에 내야 할 소송 비용을 적립금에서 빼서 사용하여 2015년 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등록금 동결이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의 발목을 잡는다 라는 주장은 팩트가 아닙니다. 등록금 인상이라는 명분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지 않고 학교는 적립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법인은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국가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한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바탕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진담팀의 팩트체크였습니다. 현재 보이는 펌프차는 노후화 우려로 재작년부터 교체를 원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안으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에 따르면 예산 계획 없이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야 법안 시행이 가능한데요. 과연 안조위 신청이 타당한 주장인지 팩트체킹 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만장일치도 아니었고 병화審사도 안 했으니 날치기란 주장인데요. 원래 다 일정 합의하고 만장일치로만 통과시킵니까? 아닙니다. 일정 합의는 관례였을 뿐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회 가능합니다. 이채익위원 측이 계속 비협조적이니 위원장의 필요를 느낀 겁니다. 만장일치도 관례입니다. 법안은 의사의결 정족수 만족시키며 합법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관례를 강조한 거군요. 왜 그렇게 관례가 중요한 거죠? 이채익위원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만장일치가 관례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이 아닌 관례를 이유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법안 제출 후 병합심사를 요구합니다. 국회가 파탄났으니 법안은 상임위 상정이 안 됐고 병합이 어려웠습니다. 한편 그동안 관례 때문에 안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관례를 근거로 논의조차 거부했으면서 3년간 수기 끝에 통과된 법안이 날치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문제 지적이 사실이면 법안 심사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에선 예산 지적이 불명확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22년까지 소방관 2만 명 증원에 1조 5천억이 필요한데 20년까지 5천억밖에 안 모인다고 합니다. 22년까지 필요액을 왜 20년까지 모인 교부세랑 비교를 하죠? 틀린 비교인가요? 예, 틀렸습니다. 게다가 5천억이란 금액도 틀렸습니다. 20년까지 교부세약 8천억이 모이고 필요액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이 전무하다고도 합니다. 특례기한과 교부세 인상 모두 20년까지는 그렇다는데 이 근거가 사실인가요? 특례기한의 20년은 이미 한번 연장된 기한입니다. 필요시 재연장 가능하기에 적절한 근거가 아닙니다. 교부세 인상도 20년 끝이 아닙니다.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추후 인상 가능합니다. 즉, 연장 및 인상 계획이 있음에도 장기 계획이 전무하다는 주장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20분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안건을 의제를 올려 논의해보자는 투표조차 거부했습니다. 성급한 법안 통과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팩트를 벗어난 의혹들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 더욱 좋지 못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팩트에 기반한 논의로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안전! 내가 요즘 미디어를 안 봐. 아니 못 봐. 왜냐고? 내가 얼마 전에 친구랑 도서관에 갔었는데 한참 책에 집중하려 하는데 친구가 공부는 안 하고 시정이가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공부하러 와서 왜 휴대폰만 보는 거지? 게다가 얘는 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그러곤 그냥 사라져버렸어. 급동인가? 아무튼 난 이 친구를 무시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내 휴대폰에 진동이 미친듯이 울리는 거야. 어우 이거 뭐야? 지진났어? 하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아까 나갔던 그 자식이 웬 영상을 자꾸 나한테 보내고 있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 도심에 괴물이 출몰하였습니다. 빨리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난 너무 놀란 나머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지. 너 그 뉴스 봤어? 괴물이 미사일이 총을 차가 우와, 이거 진짜구나 하고 다시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GR 뉴스 나구라 앵커였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뉴스 맞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지가 먼저 한마디 하더라. 재밌으면 됐죠. 아님 말고. 너 이게 남 이야기 같아? 2015년 5월 메르스가 확산된 무렵 공기 전파로 메르스에 걸릴 수 있다 또는 바이러스가 변이됐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목감질의 사건이 발생한 그해 8월 전쟁 임박 시 만 21세에서 만 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했어. 이러니 내가 미디어를 믿을 수 있겠냐고. 우리 지성인이잖아. 나도 지킬 테니까 우리 허위정보 구별하면서 미디어를 더 똑똑히 사용하자. 내가 알려줄게. 먼저 뉴스의 출처를 확인해봐야 해.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어느 매체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끝까지 읽어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아참! 작성 날짜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말자고. 두 번째, 의심되는 뉴스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확인해보자. 출처를 검색해보고 그 출처가 검증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인지, 전문가가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검증해야 해.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너가 확증 편향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태도를 말해. 또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교류하게 되면 편향된 시각이 강화되는 메아리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평소 자신의 기호에 맞는 정보만 편식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가짜뉴스에 쉽게 속는 지름길이야. 팩트체킹 알면 100점 팩스.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팩트로 승리하자.